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정부에서 최근에 GTX 노선도를 최종 발표를 했죠. 뭐 그 와중에 변경이 있거나 추가되거나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A노선, B노선, C노선에 이어서 말로만 무성했던 E노선, F노선, D노선까지 최종 발표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덜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 노선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GTX 노선이 발표되고 나서 특집 기사가 있어서 정말 정리가 잘 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어디가 환승역이 되고 어디가 주로 개발될 것이고 주로 어느 역사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뭐 경제 전문지가 그리고 전문가가 분석을 해 놓은 거니까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종합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GTX AC 종점역 효과가 있을 것이다, 평택이죠. 그리고 D노선 환승역이 많은 검단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네요. 기자가 뭐 검단에 아파트를 살았는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검단이 가장 뜰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핵심적인 내용만 빨리 스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선도가 많이 있고 정차역이 많이 있지만 여기에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옥석을 가리고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역을 위주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좀 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 현재 이런 상황인 거죠. 이미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GTX 연장 신설에 따른 수혜지역은 어딜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수혜지역 도대체 어딜까?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는데, 자, 일단은요, GTX DEF까지 추가로 개통을 하게 되면 정차역은 총 53개가 된다고 합니다. GTX 목표 자체가 서울까지 30분 내 도착이죠. AC 노선 환승인 평택 지제역, 여기가 현재 가장 눈길을 끌고, 그 다음에 연말에 개통인 GTX A 노선의 종점인 파주 운정 신도시가 호재를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GTX D 지하철 5호선 연장인 검단, 대장도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발 역세권,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직주 근접 효과가 있다, 이렇게 타이틀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미 이 기사를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번 복기를 좀 해보는 겁니다. 자, 정차역은 총 53개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GTX 정차역은 53개다. 다 개통을 하게 되면 GTX를 이용하면 30분 내로 서울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죠. 상반기에 GTX A 노선 3월 중으로 개통을 합니다. 자, 먼 훗날의 이야기일 것 같았던 GTX가 올해 다음 달입니다. A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삼성은 28년도 개통이고 수소에서 아마 동탄까지 개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53개역 가운데 실제로 들어설력이 얼마나 될지는 미줄 수 있지만 이 노선대로 저는 개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는 GTX A 그리고 최근 착공한 GTX C 연장선에 있는 지역이 수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하남, 인천 검단, 청라, 계양 등 신도시,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 D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TX D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업계에서. 자, GTX A가 설치되기까지, 개통하기까지 1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GTX B나 D나 E도 그렇게 걸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GTX A, B, C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D, F는 금방 개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A, B, C보다는 좀 늦게 개통을 하겠죠. 자, 평택 같은 경우 강남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출퇴근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됐다. 평택 같은 경우도 평택 지제역이죠. 여기에서 삼성역까지 25분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도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강남까지. 이 노선도가 발표됐을 때 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하루 방문자가 18,0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힐스테이트 지제역도 거의
평소보다 8배 많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 연장 노선에 있는 평택 지제역이 큰 호재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비롯해서 이미 동탄이죠. 동탄역이 이 삼성전자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동탄역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따라갈 것이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동탄역 근처에 시범 우남 퍼스트비라고, 그 다음에 동탄역 롯데 캐슬이 현재 거의 뭐 5억에서 16억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올랐네요. 이 정도로 올라버리기 때문에 아마 평택 지제역, 아까 말씀드린 평택 지제역 아파트들, 이 힐스테이트 지제역이라든가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여기도 곧 15억이 된다. 동탄역 주변 아파트하고 시세가 거의 삐까삐까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15억까지 올 거니까 사되냐? 저는 반대입니다. 이미 상당히 고가고 이미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투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GTX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은데요. GTX-B 같은 경우는 경기, 남양주, 마석 종점에서 가평, 강원, 춘천이 추가됐기 때문에 GTX 특성상 먼 거리일수록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마석이라든가 가평, 춘천도 자금력이 적으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 다음에 GTX-C 같은 경우 덕정, 동두천, 그 다음에 남쪽으로 화성, 오산, 아산, 천안, 여기는 물론 지하철역과는 환승역이긴 하지만 GTX 종점이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GTX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자, GTX-A 종점역인 운정역 같은 경우 착공 시점에 비해서 3억 원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경기 외곽 쪽으로 할수록 오른 폭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3억이나 올랐다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될 것이냐? 물론 지금 사도 오르긴 할 겁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많이 수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GTX A 노선, B 노선 개통 시기는 아시다시피 2028년, 2030년도가 개통이 될 것 같고요. DEF 같은 경우는 현재 2035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라든가 민원, 이거에 따라서 좀 연장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사활을 거는 토목 사업이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눈길을 낀 것은 GTX-D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GTX-D 노선 이 라인 한번 보시면 장기 검단 계양에서 대장을 거쳐서 강남을 간통을 합니다. 사당, 가산, 삼성, 신림 이렇게 간통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고급 노선, 지하철로 따지면 9호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고 D 노선은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TX-D는 E와 F보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여기 환승역입니다. 그리고 노선도도 이미 선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추진 속도도 매우 빠를 것이다. 특히 인천 지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하철 검단 같은 경우는 5호선 연장, 그리고 2개 역이 추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지하철도 연장이 계획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광화문까지, 그 다음에 강남을 환승 없이 출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검단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특히 대장역 같은 경우는 D노선하고 E노선의 환승역이 되고, 특히나 대장 홍대선의 출발역입니다. 그래서 대장역이 부각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역 같은 경우는 GTX B와 C,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서해선이 지나는 교통허브가 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다음에 경기 성남시 모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 수인분당선의 환승역이 돼가지고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다. 모란역이 어딘가요? 모란역은 수서하고 삼성역하고 매우 가까이 있네요. 모란역 밑에 쪽으로 곤지암역, 이천역, 부발역, 요지역, 원주까지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권으로는 부발, 요주까지는 확실히 연장이 된다. 특히 경기도 광주 쪽, 이쪽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바로 부발역인데요. 부발역은 평택의 지제역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이천공장이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매우 가까운 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GTX가 뚫린다. 그러면 상당히 입지가 좋아지겠죠. 초등학교, 중학교를 개발하는 부발 역세권,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일자리와 주거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합당이 종점 방면인 하남 교산역. 교산역 어디입니까? 자, 교산역도 강동, 삼성, 잠실로 이어지는 핵심역이네요. 진짜 이 GTX 노선은 역 하나하나가 버릴 역이 없습니다. 이 교산역도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3호선이 통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GTX하고 만나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직주 근접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부에서 발표한 GTX 노선도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겠지만 도대체 어디 역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미 살펴봤듯이 GTX 노선 자체가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핵심부까지 30분 내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부보다는 경기도 외곽이 오히려 몸값이 재평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GTX D 노선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경제 타당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장기 검단 계양 대장 거쳐서 강남 일대를 관통하는 이 D 노선이 가장 지하철 9호선처럼 가장 좋은 노선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 노선 기존의 의정부까지다. 그러면 덕정, 동두천까지 연장되고 C노선 같은 경우는 뭐 수원에서 화성, 오산, 평택, 아산, 천안까지 연장이 되죠. 그리고 A노선도 동탄에서 아마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 지제역, 대장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또 종점역들, 마석까지 아까 봤죠?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종점이 있는 역들을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환승역, 지하철과 연계해서 일자리로 향하는 환승역들을 주로 주목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은요, 정부에서 발표한 GTX 노선도 어느 역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한번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GTX 노선도 반드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